검사 사표 받아라. 요걸 사실은 이걸 주도하고 있는 곳이 개혁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네. 검찰개혁 집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신데 지금 현재 한번 볼게요. 방송하는 이 시간 현재 41만 1,000명. 와. 이게 며칠 만이죠? 이게 날짜로는 4일 만이에요. 와. 날짜로는 4일 만이고 오늘 그러니까 오후 1시쯤이 만 3일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게 한 달 정도 하는 거잖아요. 예. 네. 요거 수치상 계략적으로 보면 300만도 가능합니다. 300만 갔으면 좋겠어요. 최고 기록이겠죠 아마. 이걸 제2의 촛불 드신다 생각하시고 다들 열심히 주위에 권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세월호에 최근 관련한 청원을 봐도 이런 게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일단 관심을 끊어요. 네. 그런데 국회 청원은 청와대 청원보다 200배는 어려워요. 예. 10만 명 채우면 상임위가 다뤄야 돼요. 근데 숫자가 가까워지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팍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망을 보는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 될 것 같다 이런 느낌. 지금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아라는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면서 니들이 과연 도대체 뭐하는 족속들이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엄청 쏟아내고 있는 거죠. 댓글 400개와 청와대 청원 40만 개가 지금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게 역시 지난해 검찰 개혁을 추동한 힘이 어디서 나왔냐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최근에 두 가지 검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명박도 감옥 가고 김학의도 감옥 가는데 김학의 얼굴을 못 알아본 검사들과 그 화면 속에서요, 사진 속에서 못 알아본 검사들과 이명박을 몇 번이나 봐준 검사들은 왜 멀쩡한 거죠? 이게 제 첫 번째 의문. 두 번째, 지금 검찰 개혁하자는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 달고 지금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병우가 전행할 때 그때 뭐 하셨어요? 검사님들? 네. 그때 좀 이 프로스에 글 올리고 댓글 좀 다시지. 그때 두 손 공손히 예, 모으고. 예. 네. 그래서 오늘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뭐 진짜 직격했다는 표현이 맞죠.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적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 하면서 일반 검사들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검사들에 대한 이야기 격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간단히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일부 정치 검사들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검찰총장을 딱 찍어서 이야기한 거죠. 야, 근데 오늘 한동훈 검사 만나러 갔더라고요. 예. 정말 행보가 너무 속보이세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부장 검사들 이제 교육하는데 자기가 강연하러 간 건데 네. 거기에 보는 그 한동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최측근 배성범도 있습니다. 거기에 네. 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더라도 조용히 갈 수 있거든요. 언론에 알리는 행위가 보란 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네방네 다 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문난 잔치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직 공무원으로서는 부적절한. 그리고요, 저게 만약에 개인 돈 들여서 저렇게 움직여라 그러면 못 움직이죠. 세금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전 너무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세금으로 지금 선거운동 하나요? 그럼 네, 그런 거 셈이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막 행보를 하면서 내 지지율이 어디까지 오르나 한번 보자 하고 간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상한 게 국민의힘 쪽에선 윤석열 총장이 거의 국민의힘 후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총장의 모든 행보는 국민의힘당 편들기 아닌가? 일단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분석을 또 해보시자고요. 나와요? 네. 추미애 장관 이야기 메시지를 좀 더 이야기하자면 네. 그래서 마지막은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달라 이렇게 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등 일부 정치검사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만 정상적으로 한 2,600명 되는 검사들 중에 정말 아주 일부지 않습니까? 몇십 명도 안 되는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국민청원 여기에 국민들의 어떤 뜻인지 안다.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면 추미애 장관이 직접 답을 해야 될 걸요. 네, 진짜 법무부로 이관하겠죠. 네. 네, 답하게 되고 추미애 장관은 진짜 강단 있어요. 예, 진짜 멋져요. 네, 저 정도 강단 없이 어떻게
검찰과 맞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퀴즈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센 걸로 이재명이 이길까요? 추미애가 이길까요? 투표를 붙였더니 막상막하야. 둘 다 세죠. 웃겨서 진짜. 어쨌든 아까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명박 씨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제 사실 지난날에 검찰에 수사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사실은 면죄부를 줬던 거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권력이 세고 뭔가 검사들 뒤를 누가 사찰이라도 할까봐 알아서 기던 검찰이 민주정부만 되면은 꼭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서는 것은 역사의 어떤 그 논리 뭐랄까요? 역사에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검찰 일종의 로직 같은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 진혜연 부부장검사님 또 페이스북에 입장을 이렇게 내시는 거 보면서 와, 그 실체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 옹호를 그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다 깔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럴 시간도 없고 맨날 그 서민들 피해만 주고 막 그런 뼈를 때리는 글을 보면서 여태까지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검찰이란 조직, 그러니까 이 공부 잘한다는 거에 있어서 저 또한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도 공부 잘하면 저 정도는 해도 되겠지. 제 주위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봐도 공부 잘하니까 어느 정도 그게 정당화됐던 것 같은데 그거를 최근에 의사들이 많이 무너뜨린 것 같고 지금 검찰이 또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다. 약간 그러면서 돌아다니니까 지금 청원 숫자 계속 올라가고 이들이 300만 찍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이명박 수사를 어떻게 해왔는지 표를 한 번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이거든요. 알려지지 않은 것들 중에 청계천 개발 비리, 황제 테니스, 다스 참용 소유, 내곡동 사저 특검, 이건 특검이지만 다음에 최근에 와서야 여기 맨 마지막에 다스 비자금 특활비 수사 의뢰 이것이 지금 유죄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감옥에 들어가고 계시고 나머지는 다 흑역사입니다. 검찰의 흑역사 보시면은 그 검찰의 흑역사로 MB 정권이 탄생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MB 정권 그 귀태 정권이었던 거예요. 예. 그 홍익표 전 대변인이 귀태 정권이라는 말 썼다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홍익표 전 대변인의 논평이 옳았던 거죠. 예. 근데 박근혜 정권 보고 한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 MB는 크리미널이었어요. 예. 크리미널을 보수 언론과 검찰이 정말 잘 포장해서 면죄부를 줘서 정권을 유지하게까지 해준 건데 그 은혜에 대한 대가로 예. 종편 준 거잖아요. 보수 언론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종편 역시 사실 귀태라는 수식어가 붙어도 되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경선할 때 원래 검찰이 도곡동한 건데 MB 것 같은데라는 냄새를 풍기다가 그렇죠. 이명박이 후보가 되니까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2018년에 다시 수사했던 것은 그걸 추동했던 건 낙검수라고 저는 일단 보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판결을 받고 지금 다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사과하는 검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뿐만 아니라 검찰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검찰한테 수사를 맡겼는데 수사 잘못했다고 처벌하기는 좀 힘들어요. 국가의 시스템상.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수사를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악용될까봐 못 하는데 그런데 뭔가 나쁜 의도를 갖고 이명박처럼 봐줘버리거나 나쁜 의도를 갖고 조국처럼 과잉 수사를 하면 그게 나중에 공수처 등으로부터 이게 뭐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정도의 기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를 들면 법적으로 그리고 관료 제도의 안정성을 위한 뭐 어떤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 상식으로는 그래요. 우리는 대형 사건이 터지면 검찰이 안 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검언유착을 검언유착 아니고 뭐 채널 A 사건이라고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네. 검언유착은 이미 드러난 거고 검언유착으로 어디까지 했냐 이게 문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기득권 최후의 보루는 검찰 그리고 사법부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에 여러 가지 적폐가 있잖아요. 그 핵심에 검찰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검찰만 잘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명박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습니까? 검찰만 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심어놓은 엑스맨이다.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윤석열 시대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에 공수처가 생겼습니다. 역사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역사적인 인물인 거예요. 한 몸 희생해 가면서 자기는 수사하고 싶었는데 장모나 처에 관한 수사도 일부러 안 하면서 공수처가 만들어지게끔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하신 그러니까 분이시죠. 등신불 같은 그런 분이시죠. 김동리의 등신불. 근데 등신불이 그때도 있었나요? 저희는 그 그냥 이렇게 다 읽진 않았고 건너서 우리 네. 때는 그게 아주 교과서에 있었어요. 네. 등신불, 김동리의 등신불. 거기에 호련히 나타난 추미애 장관이 거기에 지금 조국 장관은 불쏘시개가 됐고 추미애 장관은 이미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요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망설여 버리잖아요. 청와대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맡겨놨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은 내가 봤을 때 청와대에 있는 분들보다 반발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이 그 언론 보고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한번 여론 보세요. 주변에 그 추미애 장관을 안 좋아하셨던 분들도 이번 그 이 과정 거치면서 굉장히 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아 진짜 속 시원하게 잘한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잘 모르시는 분들이 끼어 있는 여론조사에 보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역사는 지금 추미애를 기록하지 윤석열을 기록하지 않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